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오늘은 와인 강사인 제인이 3월 한 달 동안 거의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지내면서 깐 와인들, 저의 공병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와, 공병이 너무 많죠. 저도 사실 매달 와인을 이렇게 소비하진 않아요. 근데 3월 달에 너무 오랫동안 집에 갇혀있고 뭔가 이 상황이 너무 우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와인을 평소보다 많이 소비한 것 같아요. 특히 영화를 보는 일도 많기 때문에 영화를 볼 때 와인이 없으면 좀 섭섭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하나하나씩 따서 마시다 보니까 이만큼이 따게 됐고요. 또 하나의 연유는 제가 와인을 이만큼 땄지만 이 와인을 다 마신 건 아니에요. 변명을 해봅니다. 일단 11병의 와인을 오픈을 했는데요. 이 중에 무려 3병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와인이 상했기 때문이에요. 상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제가 상했던 와인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와인 3가지가 모두 상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밀즈 리슬링 와인은 이전에도 너무 맛있게 먹은 적이 있는 와인이기 때문에 상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상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 빈티지를 보면 2000년 빈티지예요. 그러니까 무려 20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었다 이러면서 그냥 버렸어요. 근데 상한 이유는 바로 코르트, 그러니까 와인이 흔히 코르트 됐다, 코르키가 났다, 프랑스어로는 부쇼네가 났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밖에다가 종이 박스를 놓고 장마철에 비가 막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가서 냄새가 나는 그 냄새가 바로 전형적인 냄새거든요. 근데 TCA가 심하지 않을 때는 그냥 와인의 향이 없어져요. 원래 향이 되게 풍부한 품종인데 향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약간은 코르트가 의심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은은하게 나는 이 쿰쿰하고 그런 뭔가 젖은 냄새가 대부분 TCA에서 특징이 나는데 이거는 빼박켄트 TCA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리고 이미 마셔본 와인이기 때문에 와인이 어떤지 알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맛이 안 났기 때문에 너무 실망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이 제가 산지 얼마 안 된 제품이 코르트가 났을 때는 환불을 하는 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산지 꽤 됐기 때문에 굳이 환불을 요청하진 않았어요. 그냥 어쩔 수 없었다 하고 지나간 와인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좋아하는 샤토네 푸디파프, 이거 역시 TCA가 나서 먹지 못했고요. 제가 강의가 있으면은 되게 오히려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가져가서 TCA 뭔지 가르쳐 드려야지 이랬을 수도 있는데 하필 요즘 같은 시대에 강의 없거든요. 저 5월달까지 강의도 없는데 제가 딱히 이거를 가르쳐 드릴 기회도 없어서 그냥 다 버렸습니다. 이 하나는 너무 소중한 보틀이었어요. 차라리 오픈을 하지 말걸. 제가 신혼여행을 프랑스 르와르 지방으로 갔다 왔는데 그 르와르 지방에서 거기가 석회암 지대거든요. 그 석회암 지대 동굴을 파서 그 동굴에서 계속 숙성이 된 와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그 셀러를 관리하시는 분이 신흥의 가장 베스트 이어, 이 30년 동안 가장 해가 좋았던 해가 바로 1989년이다. 이거를 마셔봐라 해가지고 이거를 구입한 거예요. 그래서 무려 30년이 넘은 와인이고, 그래서 더 묵혀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마시려고 남편이랑 깠는데 이거는 열화, 그러니까 와인이 끓어 넘쳐서 새 나가서 이미 안에가 식초같이 약간 하수구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런 상태가 돼버렸더라고요. 행복하게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돼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쨌든 이 3가지 병은 이렇게 폐기 처분을 하고 마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달에 마신 와인은 총 8병이고요. 3병은 화이트 와인, 5병은 레드 와인을 소비했습니다. 일단 화이트 와인 3종을 소개해 드릴게요. 요 3 아이인데요.
일전에 이 두 와인은 코스트코 와인 리뷰에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특히 이 와인 같은 경우는 제가 와인 영화를 설명하는 영상에서 함께 마셔봤던 와인이에요. 이 두 가지 와인은 제가 집에 연어 사심이랑 연어 초밥을 시켜 먹었을 때 두 개 다 오픈을 해서 마셔봤습니다. 그리고 뭐가 더 궁합이 좋은지 남편이랑 얘기를 하려고 이 두 병 다 오픈을 했거든요. 이 와인은 둘 다 너무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남편도 그렇고 산도가 더 높았던 쌍세르 와인이 연어와는 더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연어가 좀 기름지잖아요. 그래서 그 기름짐을 더 잘 잡아줬던 것 같은데, 만약에 방어나 우럭 같은 좀 더 라이트한 회 타입이었다면 저는 이 세미용이 더 잘 어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 와인에 대해서, 쌍세르 와인은 100% 소비뇽 블랑으로 만들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제가 늘 강추를 드리는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이 굉장히 아로마가 강한 성격을 띠는 반면에 쌍세르는 좀 더 은은하게 표현되거든요. 오히려 저는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은 안주가 좋지 않을 때 와인 자체를 즐길 때 좋은 것 같고, 안주가 되게 좋고 고급 음식을 먹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프랑스의 좀 절제미가 느껴지는 그런 와인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회 드실 때 강추하는 와인입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메이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티렐이에요. 여러분 호주에서 시드니 지역 아시죠? 그 지역에서 한두 시간 정도 가면 되는 곳에 헌터밸리라는 곳이 있어요. 헌터밸리는 약간 와인을 생산하기에는 살짝 부적합한 아열대 지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인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서 화이트 와인을 만들 때는 포도가 완벽하게 익을 때를 기다린다기보다는 미리 좀 수확을 해서 더운 지역에서 이룰 수 있는 산도를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맞추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더운 지역에서 만든 와인인데도 산도가 쨍쨍하게 살아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건 헌터밸리 세미용은 워낙 유명하긴 한데 고급 와인인 베트 시리즈가 더 유명해요. 저 역시 이 엔트리급은 처음 마셔봤고요. 대부분은 베트 시리즈를 많이 마셔봤거든요. 근데 엔트리급도 확실히 좋더라고요. 저는 이 티렐 와인은 정말 잘 만드는 와인 메이커 같아서 좋아해서 여러분들께도 강추드립니다. 이 와인은 프랑스에서 넘어간 세미용이라는 품종 100%로 만들었고요. 향이 강하지 않은 약간은 샤르도네 같이 좀 뉴트럴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 훨씬 좋은 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마셨던 5가지의 레드 와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5가지 와인 중에 독보적인 1위 와인이 있었어요. 바로 따다! 이 아이입니다. 이스카이. 이스카이 말백 까베르네 프랑. 이 아이는 워낙 제가 옛날에 이마트 하울을 할 때도 늘 강조를 드렸어요. 너무 맛있는 와인이다. 꼭 사셔라. 사면 좋을 가격은 5만 원입니다. 행사를 할 때 5만 원에 풀리거든요. 그때 여러 병 쟁여놓으세요. 이 와인은 아르헨티나 와인인데요. 아르헨티나 지역의 말백은 워낙 유명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와인이 생산될 때는 보통 고도 1000m는 그냥 넘거든요. 그렇게 높은 곳에서는 자외선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포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포도 껍질이 점점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와인의 특징은 굉장히 풀바디에 타닌감도 제대로 느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타닌감이 텁텁하지 않고 절대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레드 와인 중에 하나가 바로 말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백 100%로 만든 와인과 달리 여기 까베르네 프랑이 들어있잖아요. 또 제 최애 레드 품종 중에 하나가 까베르네 프랑과 이탈리아의 알리아니 건데요.
까베르네 프랑이 정말 약간 플로럴한 그런 꽃향기도 넣어주고요. 살짝 스파이스 느낌도 있고 좀 더 부드럽고 젠틀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런 것들이 막 황홀하게 어우러져서 이 와인은 정말 5만 원대에서는 독보적으로 맛있는 와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다음 장터에서 꼭 구매를 하시길 바래요. 다음 와인은 제가 아까 살짝 언급을 했던 이탈리아의 알리아니코로 만든 타우라시라는 지역의 와인인데요. 이 지역의 와인은 그냥 다 맛있어요. 그냥 다 맛있는데 단점이 있다면 저렴한 와인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경험한 바로는 7만 원 이하의 와인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빈티지를 보면은 2010년이라고 써있는데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죠. 그러니까 이 와인은 제가 사서 셀러에다가 좀 보관을 해놨던 와인이거든요. 근데 지금 딱 먹어보니까 먹을 때가 딱 됐어요. 혹시 2012, 2011 이런 걸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따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탈리아 알리아니코라는 품종은 다 가졌어요. 레드와인이 가져야 할 모든 덕목을 다 가지고 있는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타닌이 매우 좋고요. 두 번째로 당도도 꽤 올라가서 풀바디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충분히 더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확이 거의 10월달 이런 때 행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수확이 늦은 편이에요.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이게 키예요. 산도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와인들이 당도가 높아지고 타닌이 높으면 산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산도까지 갖고 있어서 완벽한 밸런스를 보여줍니다. 이탈리아 남부의 와인의 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맛있었고 저희는 결혼기념일에 저 와인을 마셨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리고 싶은 와인은 바로 따다 이 와인이에요. 이게 샤토네프-디-파프 와인인데 생산 연도가 2012년이에요. 8년 정도 지난 와인인데 사실 그렇게 상태가 좋진 않았어요. 완벽한 100% 샤토네프-디-파프의 그런 힘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샤토네프-디-파프 저 워낙 좋아하고 남편도 좋아하기 때문에 맛있게 먹었고, 이거는 프랑스 남부 지역의 와인이고요. 타닌이 아까 소개드린 이스카이라던가 알리아니코처럼 세진 않아요. 이 와인의 품종은 대부분 그르나슈, 거기에 시라, 무르베르드, 기타, 레드 다양한 품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거치고 터프하게 만드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그래도 와인의 알코올이 14.5도로 바디감이 쨍쨍한 풀바디 와인이기 때문에 뭐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친구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샤토네프-디-파프의 여러 생산자 중에서도 꽤 유명한 비유 텔레그라프라는 생산자가 만든 와인이고요. 여러분들도 샤토네프-디-파프 추천드립니다. 이게 참 올드 빈티지 와인을 마신다는 게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아까 지금 11병을 까가지고 3병을 날렸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가성비가 높은 최근에 제가 홈플러스 하울 영상에서 찍었던 이 와인들도 제가 마셨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 와인 피노누아고요. 2016 빈티지예요. 야라멜리 거고 15,000원에 구매를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지금이 딱 시험 적긴 것 같아요. 작년과 올해가 시험 적긴 것 같고 15,000원에 이 정도 퀄리티를 내는 피노누아를 먹는 게 드문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일전에 추천드렸던 꼬노스루 피노누아 이런 게 좋았다 그랬던 분들은 이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꼬노스루 피노누아보다는 훨씬 더 복합미가 느껴지고요. 확실히 지금 약간 이제 와인의 전성기를 지나서 살짝 꺾이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좀 더 병숙성에서 나는 향이라던가 이런 게 더 잘 느껴져요. 그래서 막 프루티하게 막 나는 과실미가 넘친다 하게 팍 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훨씬 더 복합미가 있고 음식과 먹기도 훨씬 좋았고 그냥 마시기도 좋아. 반병 정도는 음식이랑 먹고 반병을 남겨놨는데 사실 다음날 먹었을 때는 와인이 많이 상태가 꺾여 있었어요. 왜냐면 이미 딱 먹을 때가 됐기 때문에 이런 와인들은 앞으로 더 나갈 숙성력이 없어서 좀 더 빨리 꺾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15,000원에 보신다면은 저는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해요. 타다! 마지막으로 이 와인이에요. 제가 이 와인은
부모님 댁에 가져가서 동생과 동생 남친 그리고 저희 남편 이렇게 6명이서 처음으로 모이는 자리에 가져갔어요. 좋은 와인을 가져가지 않는 이유는 저희 부모님과 제 동생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와인에 대해서 완벽하게 문외한이기 때문에 사실 엄청 좋은 와인을 가져가도 그거를 음미할 수 있는 그런 입맛이 아직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친한 사람에게 좋은 와인을 주기보다는 제가 어떤 와인을 가져갔을 때 그 와인의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이랑 같이 좋은 와인을 먹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공감을 해야지 거기서 또 행복이 막 느껴지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한테도 매몰차게 좀 저렴한 와인을 가져가고요. 이 와인 딱 먹고 이건 초급자들이 정말 좋아할 와인이다 라고 싶어서 가져갔는데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폭발적인 과시량이 단맛이 잔잔하게 입에 남아서 우리가 사탕이나 초콜릿을 먹었을 때 달다 맛있다고 느끼는 것처럼 이 와인도 직관적으로 마시는 와인이었어요. 홈플러스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와인 초보자를 위한 와인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정말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구독은 힘이 됩니다. 빠이!